안녕하십니까. 제외 419회 오션 세미나 해양쓰레기 교육적 개입 검토 Marine Litter A Review of Educative Interventions 라는 논문의 발제를 맡은 오션의 이종명이고요. 이 논문 요약문부터 보고 갈까요? 이 논문은 그 마린 폴루션 블레틴 최근 호에 실린 논문인데 요약문부터 읽어보면 해양 쓰레기는 이 세계의 가장 의미 있는 환경 위기 중 하나라고 주장되고 있다. 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교육 이니셔티브와 해양 쓰레기 문제를 연관짓는 연구는 부족하다. 문헌 검토는 교육 조치에 관한 지식 상태를 탐구하기 위해 참고 문헌 및 내용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2019년이 가장 많은 출판 건수를 기록한 해였으며 문서의 83.4%가 협업적인 노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실무 및 기술 활동이 모색되고 있다. 학생과 설문지는 가장 일반적인 청중과 평가 방법을 나타낸다. 더 많은 통합작용과 장기 방법론적 삼각 측정이 향후 연구에서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본 논문은 문헌의 주요 격차를 파악하여 해당 분야의 혁신적 지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늘 하고 있듯이 이게 그 파파고에 그대로 돌린 건데 약간 어색하지만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논문 본문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화면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 보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은 마린 폴루션 블레틴 해양오염 국제학술지의 올해에 실린 논문이고요. 이걸 쓴 사람들은 포르투갈 학자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름을 읽기가 조금 그런데 어쨌건 요약문은 조금 전에 읽어드렸고 여기 핵심어들 요약문에 있는 것들부터 보면 마린 리터, environmental crisis다. 그래서 education은 behavior change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리트러처 리뷰를 통해 가지고 2019년에 제일 많은 출판 건수가 있었고 83.4%가 콜라보레이티브 에포트의 결과물이었고 그 다음에 핸즈온이나 테크놀로지컬 액티비티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고 있고 주로 교육은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교육 그 성과 평가는 퀘스처네어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인테그레이티브 액션이나 그 다음에 메소로지컬 트라이앵귤레이션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어쨌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진전된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테이블을 먼저 보시면, 네, 피겨 1이 이 논문의 그 스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시스테매틱 리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요즘 사례 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좀 준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시스테매틱 리뷰는 먼저 키워드를 정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리니트와 에듀케이션 중에서도 이렇게 그 별표를 넣어 가지고 에듀케이티브, 에듀케이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잡히게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쿼리 서치를 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본문에 나오지만 스코프스하고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된 논문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그 출판된 논문만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난 20년간 이 영어 학술지에 어떤 해양 쓰레기 관련 교육 내용이 나왔는지만 추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용을 다시 읽어가면서 실제로 해양 쓰레기 교육에 대한 논문만 남긴 겁니다. 자동으로 서치를 하면은 얼토당토하는 주제의 논문들도 이렇게 잡혀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을까? 만약에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걸 하고 싶은데 플라스틱의 소재 연구라든지 이런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제
이게 정말 리뷰의 대상이 돼야 될 논문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걸 했다는 거고요. 스텝 2는 비블리오메트릭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서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논문의 성격이 뭐냐,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된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협업이 됐는 거냐, 그 다음에 키워드가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워드 크라우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썼다 그러고요. 근데 여기 뭐 나오는 요 시각화 소프트웨어들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썩 뭐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나온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쉽게 그냥 공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고, 세 번째가 이제 그 40개의 논문을 다시 읽어가지고 진짜 이제 해양 쓰레기 교육 전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논문만 봤더니 13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뭐 이제 다시 퀄리테이티브하게, 그래서 타겟 오디언스나 뭐 어떤 행동을 교육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본 다음에 이제 향후에 해양 쓰레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안이 필요한지를 도출했다라는 것이 이 리서치 스킴인데 굉장히 좋죠. 재밌죠.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좀 따라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싶고요. 그 다음에는 좀 그림들이 뻔해요. 예, 논문들의 출판 연도를 보시면은 뭐 2000년대 거의 없다가 2010년대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많았던 거는 이제 2019년에 제일 많았고, 향후에 좀 늘어나겠죠. 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논문이 어느 저널에 실렸는지 보면 뭐 바이오다이버시티 컨저베이션부터 뭐 폴리머 인바이러먼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일 많이 실린 건 아래쪽에 보면 마린 팔러시의 3개, 그 다음에 마린 폴루션 블레틴의 7개 해가지고, 뭐 그 위에 오션 앤 코스탈 매니지먼트도 2개, 프론티어 오브 마린 사이언스도 2개, 뭐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마린 폴루션 블레틴이 제일 많이 실렸고, 마린 팔러시나 하여튼 다른 저널도 조금 있다. 썩 재밌는 결과는 아니죠. 이건 이제 저자들의 뭐 기관이 소속된 나라를 지도상에 뿌려본 건데, 대부분 이제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고, 뭐 미국이나 남미에도 조금 있고, 아시아는 별로 없죠. 여기 대만하고 인도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네, 유럽에서도 보면 영국이라든지 스페인,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이런 데가 조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피겨 5는 이 기관들의 협업 구조를 도식화한 건데, 이게 또 썩 재밌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 클러스터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뭐 한 개 기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쪽이랑도 협업을 하고 저쪽이랑도 협업을 하고 그런 그림들이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건 거의 없고, 이게 뭐 30번, 그러니까 29, 30, 31하고 그다음에 78, 79, 80 이런 게 이제 30번이, 그러니까 2개의 기관이랑 협업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정도. 요 번호는 그 스플리멘터리 인포메이션에 각 기관명이 다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재밌는 그림은 아니고요. 피겨 6는 이제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티브 네트워크를 보면, 요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복잡한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영국이 약간 뭐 리처드 톰슨 영향도 좀 있을 건데, 어쨌든 해양 쓰레기 교육 논문에 약간 좀 중심인 것 같은, 뭐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고,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그리스, 뭐 하여튼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협업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만든 건데 요거 정도는 요새는 뭐 그냥 키워드를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하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너무 잘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딱 보면 environmental education, citizen science, marine litter, plastic education, 그다음에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marine debris. 뭐 작은 글자 보면 game based learning, children도 보이고요. 어떤 이런 식으로 빈도가 당연히 해양 쓰레기 교육과 관련된 논문의 키워드들은 이런 분포를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아마 요 이제 아까 실제 내용을 봐가지고 해양 쓰레기 교육의 전략을 탐구한 논문 13개를 출했잖아요. 그래서 그 13개 논문에서 나타난 타겟 오디언스, 샘플 로케이션, 스터디 에임, 그 다음에 어떤 에듀케이션 액션을 했는지, 어세스먼트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출처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논문 중에 다운로드 되는 건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작업 카페에 8월 24일 교육 참고문헌이라고 zip 파일로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논문들을 쓱 한번 보면서 어떤 논문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세미나 논문도 몇 개 있고요. 예. 하틀리 이런 거 세미나를 했었는데 네, 이 정도 이게 좋은 게 있네. 이게 마지막이지 싶은데 피겨 8이 이제 실제 해양 쓰레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구조를 설계할 거냐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골은 사람들의 이제 행동을 바꿔가지고 해양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거죠. 그게 메인 골일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스텝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그런 인터벤션이 일어나게 할 건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면 어떤 교육적 행동을 이용할 거고, 그다음에 뭐 자원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 뭐 특히 여기 뭐 트라이앵귤레이션을 강조를 하는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삼각측량처럼 이렇게 그게 진짜 이 교육의 효과가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설계가 대략 되게 되면 그걸 이제 특히 타겟을 학생부터 뭐 투어리스트, 피셔맨까지 집단을 선정하고 로케이션은 코스탈 에어리냐, 뭐 뮤니시팔리티냐, 뭐 뮤지엄이냐, 스쿨이냐 이런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액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필드 트립, 뭐 아트워크, 핸즈온 익스페리먼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교육 수단들 이렇게 쭉 예시로 드러났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단기, 장기로 나눠 가지고 뭐 설문을 할 거냐, 구술로 할 거냐, 뭐 서술로 할 거냐, 궁극적으로는 실제 바다에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지 할 거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걸 뭐 이렇게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해가지고 해라. 라고 상당히 재밌는, 우리가 앞으로 해양 쓰레기 교육 프로젝트, 뭐 연구를 기획할 때 따라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까지 피겨 테이블이었는데 피겨 테이블 중에서 궁금하거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피겨 8의 어세스먼트 인스트루먼트는 제가 볼 때는 장기 단기라기보다 그 일반적으로 할 것이냐 포커스 그룹으로 딥하게 할 것이냐 이런 차이를 이분은 개념을 short and long term assessment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제 말은 왼쪽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딥하게 하는 것 같은 분류인데 분류를 short term and long term 이렇게 있어요. 그건 본문에 나오는데 이 교육의 효과가 일단 뭐 교육 대상자들에게 당장 이렇게 나타난 효과와 그것이 얼마나 이제 지속돼 가지고 뭐 1년 뒤에 측정해 봤는데 여전히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천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될 거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그런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바다에 있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쇼텀, 롱텀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피겨 테이블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피겨 7에서 이 색깔이 가진 의미는 없고 그런 거죠? 이게 글자 크기 따라서 음, 이거 저도 한번 해봐. 이거 누구나 다 진짜 구글만 쳐도 문서를 읽거나 신문을 딱 넣어도 이렇게 그려주던데 이 색깔은 별 의미 없는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한글로 했을 때 제일 문제는 조사라든지 서술어라든지 뭐라 그러지? 하여튼 한글은 약간 좀 워드 크라우드 작업 문제가 좀 많은데 어쨌건 영어는 상당히 쉽게 요즘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하고 넘어가죠. 본문으로 가볼까요? 본문이 상당히 길어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빠르게 넘어가 볼 생각인데 뭐 이제 서론에 보면 당연히 해양 쓰레기가 어디나 있고 그게 이제 마이크로부터 매크로까지 있는데 뭐 그게 80%가 육상기인이라고 했는데 뭐 오션 베이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것이 environmental crisis가 되고 있다. 그건 이제 임팩트가 뭐 경제라든지 에스테틱, 헬스 특히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인간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고 또 최근 이제 팬데믹 사태 이후에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프먼트라고 하는 PPE라고 하는 뭐 마스크라든지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오염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양 쓰레기를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prevention, mitigation, removal and behavior change로 해가지고 프리벤션이 제일 좋지만 뭐 그다음 미티게이션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죠.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어떤 정책적인 접근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리무벌의 대표적인 건 이제 비치 클린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피싱 폴리터 이런 사례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게 이게 어떤 크로스 커팅 영역에 있다는 거죠. 여러 뭐 정책이나 리무벌 이런 것조차도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이 바뀌어야 더 이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한데 어떤 연구들이 정책이나 거버넌스, 매니지먼트 뭐 이런 데 되어 있고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이제 리뷰 논문을 쓰게 된 거고요. 다음은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고 Environmental Education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거 뭐 공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해양수산부의 제1차 우리나라 해양환경 교육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걸 하면서 보니까 Environmental Education 자체가 사실은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이에요. 네. 환경교육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딱히.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뭐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이제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72년에 열렸던 UN 인간 환경 컨퍼런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75년에 베오그라드 차트라든지 77년에 조지아, 예전에 그루지아라고 했던 열렸던 트빌리시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교육 선언에 어떤 우리가 통합적인 환경교육이란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이미 77년에 선언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87년에 브루틀란트 보고서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는 후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속 가능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92년에 유엔 환경과 개발 컨퍼런스가 열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환경 문제가 경제나 사회적 차원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다. 이 세계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제기들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오션이 통행에 생기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유엔이 이제 2005년부터 2014년을 유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10년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통영시가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도시가 됐잖아요. 그 덕분에 오션이 통행의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더 이제 그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접근은 뭐 거의 이제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됐고, 또 재밌는 건 유엔이 2015년에 21년부터 3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을 오션 사이언스 포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디케이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으로 선언을 했죠. 그리고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요 유네스코의 그 해양과학 10년 이런 프로젝트에 조금 뭐 관여를 한다든지 내지는 우리가 어떤 특히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요걸 좀 인용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 환경 교육이라는 게 knowledge와 스킬, 밸류와 애티튜드를 다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그 이야기가 나온 건 지식만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뭐 그런 거. 뭐 participatory learning, 우리로 지금 체험 교육, 체험 환경 교육에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빨간 줄 꺼놨는데 뭐 여러 가지 대면 교육부터 뭐 디스커션, 디베이트, 필드워크 뭐 이런 것들 쭉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뭐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 별로 효과가 없더라라는 거고, 뭐 또 환경교육에서는 어떤 인지적 행동, 감정, 태도,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화시켜야 결국 궁극적인 행동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학교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는 뭐 여전히 국제적인 거로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션 리트러시라는 개념도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2016년인가요? 해양수산부의 그 해양환경교육 교재를 만들 때 오션 리트러시라는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했는데, 어쨌건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리트러처 리뷰를 통해 가지고 도큐먼트 타입이라든지 저널, 퍼블리케이션 이어, 키워드, 그다음에 그 어디에서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뭐 뒤에 이제 논문은 매니지먼트 메저가 어떤 게 있고 이 논문의 메소돌로지는 뭐고, 그다음에 서지와 내용 분석을 해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교육적인 개입에서 어떤 요소가 더 필요한지를 디스커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 아까 다 말씀드려서 뭐 스코프스와 웹 오브 사이언스를 했고 지난 20년간 키워드를 왜 이렇게 했는지도 말씀드렸고, 뭐 비블로메트릭 어프로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썼는지, 뭐 카테고리는 어떻게 나눴는지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 결과를 보면 이게 39개가 스코프스, 웹 오브 사이언스 33개였는데 그래서 뭐 중복된 거 빼니까 40개 나오더라. 2019년이 피크였고 증가할 걸로 보이고, 아시아에는 3개 있다 그러죠. 아까 인도네시아하고 뭐 있지? 하여튼 유럽이 중심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한 게 사실은 해양 쓰레기 교육이라는 것도 트랜스 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 학제 간 접근, 이거는 과학이기도 하고 수학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하고 뭐 사회학이기도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연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요. 워드 크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빈도를 아까 봤었죠. 이게 학생이 중요한데 그 이유, 젊은이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지만, 그렇지만 너무 학생과 청소년에게만 집중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고, 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자, 교육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건 이제 교육자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뭐 교육 방법, 강의를 벗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체험 교육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는 연안정화, 뭐 미세 플라스틱 체험 활동 이런 것도 되겠죠. 하여튼 그런 체험 교육, 뭐 그다음에 발전된 기법의 활용 이런 것들의 중요한 거. 그다음에 리서치 크루즈도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방법이 되겠죠. 실제 배를 타고 나가 가지고 뭐 한다든지.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를 조사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게임, 비디오 콘테스트 이런 것들이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결과에서 끝으로 제일 중요하게는 사실 이제 해양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인식이 높아졌냐, 인식이나 태도가 바뀌었냐, 친환경적인 행동이 강화됐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까지 그냥 쭉 가버리면 뭐 이렇게 그 호놀룰루 5차 해양 쓰레기 국제 컨퍼런스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얘기, 플라스틱, 그다음에 최근에 팬데믹, 그다음에 교육이 주로 연안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 그다음에 뭐 유럽은 시클리너나 말리스코라고 하는 어떤 지자체 주도의 모범 사례 발굴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해양 쓰레기 교육이 많이 시도가 됐었고요. 근데 홀리스틱 어프로치, 그러니까 전일적인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에서. 학생 다시 얘기 나왔고 무크, 무크는 인터넷을 통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죠. 대표적으로 여기 해양 쓰레기 교육 코스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의 뭐 대학생이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무크의 내용 중에 우리 오션을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션과 APML을 소개하는 것도. 비디오, 만화, 체험, 스토리텔링, 뭐 그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 그다음에 여기 넬슨 만델라의 아주 중요한 의록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 사람 머리로 가지만 그 사람 자신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심장에 박힌다. 아유, 예. 대단한 언명입니다. 그럼 다시 뭐 스킬, 밸류, 애티튜드, 날리지의 중요성, 그다음에 뭐 교육 자료의 개발의 필요성, 그다음에 뭐 교육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알가리타라든지 말리스코라든지 클린 아틀란틱, 그다음에 나메파, 이건 북미 해양 환경 보호위원회라고요. 미국, 카나다의 해운업자들이 만든 조직인데 여기서 나온 교육 자료도 우리가 예전에 다 인용을 하고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평가에서 어려운 점, 설문을 하는 것과 뭐 이런 걸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장기적인 영향. 제가 지금 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백신의 효과가 뭐 얼마나 가냐 이런 거 연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양 쓰레기 교육의 효과도 얼마나 가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육을 한 이후에 이렇게 당장도 해보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해보고 1년이 지나고 나서 해보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샘플의 평양성. 해양 쓰레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원래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샘플의 대표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잘 고려하는 게 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과 오브저베이션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 해양 쓰레기의 양을 모니터링하는 거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 가이드라인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피겨 8번에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설계를 하고 연구할 수 있는지, 뭐 cause effect relationship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논문 이 리뷰의 한계, 그래서 그레이 리트러처, 그러니까 이게 그 뭐야 피어 리뷰를 통해서 학술지에 대개 발표된 영어로 된 논문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세계 각국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뭐 각종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을 건데, 뭐 논문도 한글로 된 논문도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이 빠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디파인 해가지고 어떻게 좀 카테고리 나누고 할 때 주관성 있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연구의 한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거 결론은 뭐 다 보시면 될 거고, 펀딩과 그다음에 뭐 액날리지먼트는 별거 없고, 서플리멘터리가 있는데 서플리멘터리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 논문에 나온 기관들의 이름을 뭐 1부터 90 몇 번까지 쭉 나열하고 있어서 그걸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 하나하나도 상당히 재밌는데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질문을 받아보고 시간이 남으면 논문을 한번 쭉 넘겨가 보죠. 이상입니다.